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사항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부터 정리하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자폭 공격용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다연발 로켓의 유도 기능을 추가한 240mm 방사포 시험 발사도 했습니다. 연초에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운운하던 김정은 정권이 요즘은 조용한 편입니다. 공언한 헌법 개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명마 24마리를 수입했습니다. 주민들은 식량 부족과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정은의 애마로 알려진 고가의 말을 또다시 들여온 겁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에 이제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종료가 됐습니다. 매번 북한은 반발을 하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좀 저강도의 도발이었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북한이 예년에 비해서 잠잠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 두 가지 액션을 취했습니다. 240mm 방사포 개량형 시험 사격, 그리고 가미카제 공격용 무인기 시험인데요. 아시듯이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이죠. 네. 동시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무기로 주로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의 일종입니다. 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참관 하에 검수사격을 했다는 건데요. 검수사격은 실전 배치 중인 무기를 무작위로 골라서 성능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양산과 수출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새로 도입된 유도 체계와 조종성, 파괴력에서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유도 체계를 넣었다는 건 포탄이나 로켓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사일처럼 표적을 찾아가는 또는 이제 쫓아가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네. 일종의 하이브리드죠. 우리 군 당국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의 경우에는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규정을 해서 발사 탐지 사실을 공개를 하거든요, 바로바로. 네. 하지만 240mm는 장사정포여서 따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방사포도 방사포인데요. 앞서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 이게 새롭게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방사포나 순항 미사일의 대체제 또는 보완제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의 무인기 연구소를 찾아서 새로 개발한 드론의 타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우리 군이 쓰는 K2 전차 모형의 타깃을 파괴하는 모습도 내보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죠? 저런 이제 전차 모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게 이제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개한 모습이 하나는 날개가 X자형, 또 하나는 이제 가오리 스타일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사진을 내보내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러시아산 란쳇과 이스라엘제 하룹을 각각 닮은 모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보듯이 현대전에서 무인 공격기 활용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미사일보다 이제 비용은 덜 들지만 정확도, 여기서 이제 또 공급 효과는 좋아서 이제 대표적인 가성비가 좋은 무기로 평가가 됩니다. 네. 김정은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자폭형 무인기와 핵 어뢰와 같은 수중 무인종을 더 빨리 개발하라고 또 생산해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달갑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사진으로도 봤는데요. 김정은 총비서 이번에 무인기 시험 참관할 때 옷차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다시 빵모자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꽤 쓴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빵모자, 말씀하신 대로 빵모자, 헌팅 캡으로도 불리죠. 여기에 이제 흰색 인민복까지 그리고 활짝 웃는 모습을 캡처해서 내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이제 체제의 정통성 과시나 내부 결속을 보이기 위해서 김일성을 떠올리게 하는 옷차림 또 행동을 자주 활용해왔죠. 사진 자료를 보면 판박이 연출을 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올해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지우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김정은이 여전히 할아버지 코스프레를 하면서 따라하고 있다는 게 이번 공개된 사진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상과 다르게요. 최근에 북한의 도발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게 좀 무슨 꿍꿍이인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김정은이 작년 말과 올해 초만 해도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주장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현재 기조를 연말까지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또다시 대형 도발에 나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최근 많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압록강 주변 수해 피해 복구에 힘을 쏟으면서 무력 시위를 자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긴 합니다. 전략무기 개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경축하기엔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정치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민심 동요를 막고 체제 단속을 하려면 대남 위협, 대외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술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정찰 위성 2호기 발사인데요. 이걸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좀 자제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예. 분석도 나옵니다. 작년에 가까스로 하나를 쏘아 올리고 나서 지난 5월 말에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올해 안에 정찰위성 3기를 더 궤도에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벌써 9월이라 하나라도 성공하면 다행일 판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걸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개정도 예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이 좀 있을까요? 그 부분도 이제 올해 북한의 동향에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김정은이 2월에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방침을 밝혔죠. 6월 말에는 당 전원회의에서도 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당시에 헌법에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면서 평화통일, 또 민족 등 표현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남쪽의 해상 국경선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의 총선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헌법 개정을 하려면 이 최고인민회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조차도 미뤄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 선거가 이제 5년마다 한 번 열리는데 2019년 3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이런저런 네네.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명목상이지만 반대 투표, 허용 등 선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넣을 헌법 조항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났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예. 여름도 지나가고 어찌됐든 9월이나 10월에는 정찰 위성 발사 등 아니면 최고위원 선거 등 헌법 개정이든 동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특히 9월 9일이 구구절이라고 해서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고요. 예.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고 당 창건일이거든요. 내년이 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여서 올해는 그걸 준비하는 사전 단계의 해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도 북한의 행보에 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대선이 임박하면 핵실험을 포함해서 좀 대형 도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죠. 항상 제기가 되죠. 하지만 뭘 하든 미 대선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비확산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실험을 하면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그리고 전후에 큰 도발이 없었잖아요. 예. 예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한미 훈련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덜 하다고 할까요? 과거에는 한미가 주요 훈련을 하거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뜨면 북한의 일선 부대나 전군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예.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 증강과 또 북러 군사 조약 등으로 이걸 복원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특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 그 전쟁에서 이제 두 개의 전쟁에 간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전쟁을 한반도에서 불사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북한이 김정은의 애마로 불리는 고가의 말을 러시아에서 또 수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 연해주의 농축산감독청은 북한에 오를로프 트로터 품종 24마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명마로 외모가 수려하고 스피드와 스태미나가 좋은 거로 유명합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에 이 말을 타고
눈 덮인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예. 북한의 세습 정권 김씨 일가의 소위 백두혈통에게 이 백두혈통에선 백마는 상징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권위와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한 거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이 백두산 일대에서 이 백마를 타고 항일 활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작년 열병식 때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탄다는 백마가 등장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말 수입은 알려진 것 기준으로 2022년 11월 51마리 이후에 약 1년 9개월 만인데요. 네. 김정은 가족과 엘리트층의 승마나 기마 부대를 위한 거로 보입니다. 관리기술 부족으로 수입한 말이 자주 폐사를 해서 꾸준히 구매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최근 홍수 피해도 큰데 마리당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 하는 말을 이 말에 집착하는 모습에 국제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이치동 기자와 함께 북한의 최근 동향과 속내를 짚어보고 또 향후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